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금요일 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상대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잠시 뒤에 최종 결정됩니다. 바람이 쓸지, 조직력이 쓸지, 역대급 당원 표심은 또 누구에게 유리했을지 지금 이 시간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잠시 뒤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현장 연결해서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7,000명 이상 나오더라도 의료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지역 병원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 나갈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시간 뒤쯤 최종 결정됩니다. 지난 1일부터 실시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한 사람이 후보로 발표됩니다. 일찌감치 대선 후보를 확정한 민주당은 누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보수 텃밭 대구를 찾아 청년층과 만나고 지역 재래시장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사흘 연속 2,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대비해서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확진자가 하루 7,000명이 나오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지역 병원에 병상 확보 행정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곳곳에서 말맞추기를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미국에 있을 때부터 김 씨와 여러 차례 통화를 나눴고 수사 과정에선 손가락으로 숫자 표시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요소수 대란이 계속되면서 요소수 없이도 화물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대기 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불법 개조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규제 당국은 적발하기 어렵다며 단속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속사 가수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양 전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결실함으로 나섰습니다. 문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습니다. 물로 배를 채우던 그 절박한 심정으로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유승민이 답입니다. 당원으로서 입당을 하기 위하여 사실은 맞이하는 방식이 대표도 없고 원내대표도 없고 조금 이런 황당한 사람이 이런 헛소리를 하면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재미로도 볼 수 있는 거지. 그게 제 아니 직접 의사결정. 만나셨으니까 하는 아니 거죠.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야당의 대선 후보가 할 소리입니까?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이 당을 괴멸시키려고 한 사람이 누구야? 문재인하고 짜고 뒤에서 등에서 등 뒤에서 칼을 찌르냐? 당당하게 이야기해라.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유감을 표합니다. 캠프 관계자가 국민을 완전히 무슨 개 취급을 하는 제 탓입니다. 예.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반문 직견 가지고 전국 교체 안 됩니다. 대장동 백현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십시오.
네, 치열한 경선 과정 보고 오셨는데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선출할 전당대회가 잠시 뒤에 시작됩니다. 당원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경선 흥행 돌풍이 이어졌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백범 김구기념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전당대회 시작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곳 백범 김구기념관 앞에 오전까지는 비교적 한적했는데요. 전당대회 시작이 임박하면서 지지자들 굉장히 빠르게 모였습니다. 대선 주자들도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지지자들은 응원 풍선을 흔들면서 후보들의 이름을 힘차게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당대회 행사장 역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30분 정도 뒤면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할 전당대회가 시작됩니다. 국민의힘 경선버스 2달간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종착지 도착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번 주에 진행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반영해서 뽑힙니다. 오후 2시 20분쯤에 이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이 되고 20분가량 집계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시 45분쯤 정홍원 당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나면 최종 대선 후보가 지명됩니다.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 4명의 대선 주자들 지난달부터 전국을 돌면서 토론회에서 거세게 격돌했고요. 장외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이어왔습니다. 이제 긴장 속에서 최종 성적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선 투표율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관심이 컸는데 후보들 모두 자신에게 유리할 거라고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당원 투표 어제까지 나흘간 진행이 됐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63.89%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당원 36만 3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대선 주자들은 이 높은 당원 투표율이 정권 교체를 향한 국민의 열망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유불리 해석은 달랐는데요. 먼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본인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캠프 측은 현역 의원과 이 당협위원장을 대거 영입하며 다진 조직표를 기대하면서 10%포인트 이상의 압승을 예상했습니다. 한편 홍준표 의원 캠프는 최근 여론조사에서의 상승세 그리고 젊은 층의 강한 지지세를 토대로 5%포인트 이상의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당심도 민심을 따를 거란 입장인데요. 한편 유승민 전 의원 개혁 보수와 젊은 층을 공략한 정책을 강조해온 만큼 많은 지지를 받을 거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원희룡 전 제주지사 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압도하는 것은 자신이라며 전략적인 선택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투표율과 관련해서 몇 가지 오늘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먼저 세대별, 연령대별 투표율이 주요하게 작용할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홍준표 의원에 대한 지지가 예상되는 2030 세대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가 예상되는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어제 종료된 당원 투표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 투표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투표자 수는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결과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 행사장에서 YTN 이경국입니다. 네, 이처럼 오후 발표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누구일지 민주당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보수 텃밭 대구를 찾아 취약 지역 공략에 나섭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이제 1시간여 뒤면 이재명 후보의 맞수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데요. 민주당 역시 유불리 예측이 활발하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판세가 막판까지 안개 속인 만큼 민주당 역시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맞상대가 누구일지에 따라 민주당의 대선 대응 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치 초보이자 최근 잇따라 구설에 오른 윤석열 전 총장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특히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면 민주당은 지난 4.7 재보궐선거로 드러난 20대 남성 표심을 다시 노려볼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홍준표 의원의 경우 2030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그동안 도덕성 논란과 수사 상황을 중심으로 윤석열 때리기에 집중해왔던 만큼 홍 의원이 선출되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은 아침 회의에서도 이후 발표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견제를 놓지 않았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미신으로 얼룩지고 민생을 미궁에 빠뜨린 야당의 쌍미 경선이 오늘로 끝나죠. 본선에 가서는 정말 그 보다 진지한 이 경쟁이 되기를. 네, 이재명 후보 역시 긴장을 놓을 수 없을 텐데 오늘 대구를 방문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온종일 보수 텃밭 대구에서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 후보가 대구를 찾는 건 지난 9월 대구 순회경선 합동연설의 뒤 처음인데 마침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명되는 날인 만큼 곧장 지지 취약층 공략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 역시 결전을 치를 상대가 누가 될지 주시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 이 후보는 우선 결과 발표 전까지 2030 세대를 집중 공략합니다. 지역 청년들과 오찬을 가졌고 잠시 뒤 2시부터 경북대학교에서 강연에 나서는데 강연을 마친 뒤에는 국민의힘 선출 후보에 대한 견제 발언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 방문하는 대구 서문시장 역시 지역 민심의 가늠자로 여겨지는 만큼 대선 본선 경쟁을 둘러싼 언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 정책 질의를 또 진행하죠. 네, 애초 오전 10시로 예정됐지만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어젯밤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오후로 미뤄졌습니다. 국무위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 건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오후 2시부터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종합정책 질의에서는 무엇보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이재명 후보가 띄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앞서 김부겸 총리가 당장 예산 여력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당정 간 갈등이 표면화했기 때문인데요. 야당이 이를 파고드는 건 물론이고 여당 역시 확장 재정을 요구하며 정부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인물 김만배 씨를 구속 뒤 처음으로 소환했지만 청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조사를 미뤘습니다. 네, 남욱 변호사도 소환 일정이 연기됐는데 검찰은 기소 전까지 보강 수사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김만배 씨 조사가 미뤄졌다고요? 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 김 씨를 구치소에서 소환했지만 조사하지 못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곳 검찰청사 6층에서 근무하는 검찰 수사관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김 씨를 변호하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의 모습도 목격됐지만 조사가 어려워 발길을 돌렸습니다. 검찰은 오후에 예정됐던 남욱 변호사 조사도 연기했습니다. 해당 직원의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며 조사 재개 시점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구속 피의자들은 20일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하는 만큼 최소 651억 원으로 구속영장에 적었던 배임 액수를 다듬고 정관계 로비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면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제 새벽에 구속된 두 사람은 앞서 곳곳에서 미리 말을 맞춘 듯한 정황도 남겼습니다. 남 변호사는 미국에 있을 때부터 김 씨와 여러 차례 통화를 나눴고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귀국한 뒤 수사 과정에선 검찰청사 안에서 김 씨가 남 변호사에게 손가락으로 숫자 4를 표시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말 맞추기 의혹은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서도 불거졌습니다. 지난 9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정 부실장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성남시 측에 사퇴 외압이 있었다며 공개한 녹취록에서 언급되기도 한 인물입니다. 본인은 일단 유 전 본부장과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충실히 수사에 임하라고 했다며 말 맞추기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성남시 윗선으로 칼끝을 겨누고 있는 검찰도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경찰에서 공유받아 그런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어서 관련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개발 사업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진상조사와 환수를 위한 특별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는 국회의원과의 법안을 제출한 뒤 취재진과 만나 다시는 지방행정농단을 통해서 민간의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이재명 방지법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동행한 윤창현 의원은 이번 비리 의혹이 성남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미쳤다고 본다면서 진상조사를 통해서 일벌백계해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보좌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그제 정 의원 보좌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4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A씨를 상대로 지난해 8월 정 의원에게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으로 총선 전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지목된 고발장과 비슷한 내용의 고발장 초안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환자 급증에 대비해서 수도권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 연속 2,000명대 중반을 기록하면서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네, 정부가 의료 대응에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을 대비해서 수도권 병상 확보에 나섰다고요? 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오늘 수도권 의료기관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22곳은 중증증 환자 치료 병상 402개, 중등증 환자 전담 병상 692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병상이 추가로 확보되면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7,000명씩 나와도 대응할 수 있고 1만 명까지 발생하더라도 감당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재택치료 관리로 강화해 대상자 선정과 치료 물품 지급, 비상시 이송 체계 등을 더 정교하게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해서 최근 청소년과 고령층이 전체 확진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수능 시험과 전면 등교를 앞둔 만큼 청소년층의 확산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당국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 PC방 등 학생들의 출입이 잦은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관객 500명 이상인 대규모 공연시설의 경우 18세 이하 청소년도 방역 패스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가운데 백신 접종 미완료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야 콘서트나 공연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노래방이나 PC방 같은 다중이용시설에는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를 기존대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70대 이상 확진자의 77.4%가 돌파 감염으로 확인됐다며 고령층 추가 접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지금 2,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2,344명으로 사흘 연속 2,000명대 중반을 기록하며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을 뺀 국내 감염자는 2,324명입니다. 수도권에서 1,866명의 감염자가 나와 국내 신규 환자의 80.3%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20명이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17명 늘었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1차 80.6%, 2차 76.1%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경북 고령에 있는 요양원에서 집단 돌파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하루 경북 고령과 구미 등 10개 시군에서 8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 고령으로 종사자 37명과 입소자 60명이 있는 요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매주 한 차례 진행하는 감염 취약시설 선제검사에서 무더기 감염이 확인됐고 종사자 11명과 입소자 29명, 또 확진자의 가족 2명 등 모두 42명이 양성 확진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과 정부 하청업체 직원에 이어서 민간 기업으로도 백신 의무화를 확대했습니다. 100인 이상 직원을 둔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접종으로 대유행을 극복할 수 있다며 의무화를 확대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방 공무원부터 의무화를 확대하면서 정체됐던 백신 접종이 늘었고 지난 여름 4차 확산을 끝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민간 기업에도 의무화를 확대하는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The Labor Department is going to soon be issuing an emergency rule for companies with 100 or more employees to implement vaccination requirements among their workforce. 이에 따라 미국 직업안전보건청은 100명 이상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마치라는 의무화를 발표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검사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위반 건당 14,000달러, 우리 돈으로 1,600만 원가량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미국 노동자 8,400만 명이 적용 대상입니다. 또 정부 의료보장제도에서 자금을 받는 요양원과 병원 등에서 일하는 1,700만 명에 대해서도 의무화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지침이 그동안 접종을 거부하거나 망설이는 사람들의 팔에 주사를 놓을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추가로 1,200만 명이 백신을 맞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주지사들은 이번 지침이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이 아닌 만큼 민간까지 강제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송까지 예고하고 있어 의무화 확대가 갈등 확대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에서 요소수 품귀 사태에 따른 물류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요소수를 구하지 못한 컨테이너 운반차들이 조만간 멈추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수출입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차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항 근처에 있는 한 주유소. 요소수를 찾아 헤매던 컨테이너 운반 기사는 이번에도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하루 안에 구하지 못하면 차가 멈추게 돼 속이 타들어갑니다. 주유소 기름을 넣으러 오고 지금 요소수가 없단 말입니다. 딴 데 가도 요소수가 없습니다. 충청권 한탕 정도 갔다 올 요소수밖에 없습니다. 경유차에 필요한 요소수가 품귀 사태를 빚으면서 운행을 멈추는 화물차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까지 가려면 15에서 20리터가 필요하지만 시중 대부분 주유소에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요소수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부산항 일대에서는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의 75%를 차지하는 부산항에서는 트레일러를 이용한 운반이 필수적입니다. 요소수를 구하지 못한 트레일러들이 멈추면 수출입 화물의 육상 운반길이 막히고 항만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항만 물류업계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운송 차질이 현실화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요소수를 미리 비축해둔 대형업체와는 달리 트레일러 같은 화물차 기사들은 필요할 때마다 넣다 보니 주유소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이 끊기면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화물차로 생계를 꾸려가는 노동자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불이 들어왔을 때 내일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겠구나. 한마디로 말해서 좀 답답합니다. 위기에 몰린 화물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요소수 물량을 관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원자재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완제품까지 완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만 물류 차질은 수출입에 의존하는 국내 다른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이처럼 요소수 부족으로 물류 대란이 우려되는 이유는 디젤 화물차에 달린 대기 오염물질 저감 장치에 요소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요소수 가격이 선정부지로 치솟다 보니 요소수 없이도 운행할 수 있게끔 암암리에 저감 장치를 불법 개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된 온라인 카페. 정관 수수를 원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옵니다. 요소수 없이도 화물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 개조를 일컫는 은어입니다. 별도 부품을 달거나 전자제어 장치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모듈을 장착을 해가지고 이제 사장님네들이 직접 끄실 수도 있고 키실 수도 있고 하시게끔 그렇게 만들어드려요, 저는. 실제 불법 개조를 해달라고 하니 예약이 밀려 며칠 뒤에나 작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150입니다, 150. 그럼 월요일날 들으면 화요일부터 저희들이 이제 연락드리고. 불법 개조를 하면 요소수가 부족해도 시동을 걸 수 있고 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질소, 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대기 오염 물질은 여과 없이 배출됩니다. 오염을 해준 사람들은 영업을 못하게 됐고 불법을 들이는 사람들은 이익을 보고.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하지만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은 요소수 가격 때문에 유혹을 느끼는 기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내가 했던 우리도 했을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요소수 관련해서 부품들이 우리나라의 부품이 아니고 다른 나라 부품이다 보니까 비싸 엄청. 사정이 이런데도 환경부는 아직 단속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쪽에서 이제 단속하고 가지는 않고요. 눈에 보이는 그런 장치를 제거를 하는 게 아니고 무형의 데이터를 변경을 하다 보니까 단속을 하기에는 정말. 하지만 현장에선 정부가 단속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확인 가능하다고 반박합니다. 이슈를 만지면은 확인이 가능하죠. 어떻게 풀느냐에 따라 또 틀리긴 한데. 요소수 부족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도로에는 불법 개조 차량이 활보하고 규정을 지키는 화물차들만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 같은 요소수 품귀 현상에 웃돈을 주고라도 요소수를 구하려는 화물차 기사들도 많은데요. 이를 악용해 온 오프라인에서 허위 판매나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 목록 대부분을 요소수가 차지했습니다. 가격대는 10리터에 2, 3만 원대. 평상시보다 몇 배 비싼 가격이지만 오프라인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대부분 믿을 만한 상품인 건 아닙니다. 레미콘 기사 A씨도 얼마 전 요소수 넉 달치를 주문했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고 판매자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참 뒤에야 물건이 다 떨어졌으니 구매 취소를 해주겠다는 문자만 날아왔고 졸지에 몇 달간 운행을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치 일을 할 수 있는 걸 제가 달라고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좀 난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억울하고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을 악용한 허위 매물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 피해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제품을 경계해야 합니다. 거의 10kg 정도의 제품인데 이게 지금 무료 배송으로 국내까지 들어온다면 한국의 택배비도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도저히 가격적인 면에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해외 직구를 이용해 요소수를 사는데 성공한 이들도 있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요소수는 국내 기관에서 정식 인증을 받아야만 유통할 수 있는데 해외 직구 상품들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른바 불량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장치가 고장난다든지 또 질소 산화물 저감이 효과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의 검증이 좀 필요하고. 오프라인에서도 요소수 판매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선 누군가 요소수 제조업자로 속여 판매 대금만 챙기고는 그대로 잠적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을 노려서 저희 회사까지도 이렇게 착신전환 사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선입금을 하라든지 그런 불합리한 조건을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현금을 통장으로 넣어주면 발주를 해주겠다 출고를 개인 통장 명의를 카톡으로 보내줬답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디젤차 운전자들. 허위 매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온오프라인 판매자들의 자정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 강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청와대가 오늘부터 국내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자체 태스크포스를 가동합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청와대 내 관련 비서관실이 공동 참여하는 TF팀을 즉시 운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F팀은 안일환 경제수석을 팀장으로 정책실과 국가안보실 관련 비서관들로 꾸려졌습니다. TF팀은 요소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일일 비상점검 체제로 운영되며 경제, 산업, 국토, 농해수, 기후환경, 외교 등 관련 분야별로 주요 대응 실적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 씨 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모 안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본인이 한 짓은 입에 담기에도 역겹고 엽기적이었고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며 최악의 엄마를 만나 최악의 방법으로 생명을 잃은 둘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속사 가수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양 전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양 전 대표 출석 모습 보시겠습니다. 팀장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처음으로 법정 오셨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국민에게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혐의 계속 부인하시나요?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액수도 9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낮아졌고 추징액도 4,200만 원에서 2천여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익을 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뇌물과 관련해 위법성 인식이 강한 범죄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련 업체 대표 등에게서 4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5분쯤 중부 내륙고속도로 하행선 여주분기점 인근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7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이 사고 잔여물을 정리하기 위해서 차로를 통제하면서 일대 교통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개 속에 서행하던 승용차를 화물차 6대가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열기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초기 분양률이 사상 처음으로 100%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를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의 지난 3분기 평균 초기 분양률은 100%로 집계됐습니다. 초기 분양률은 분양 뒤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계약한 비율을 뜻하는데 100%를 기록한 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는 주택 공급 부족 사태가 길어지면서 청약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국가 사이의 거래 결과를 말하는 경상수지가 17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지만 수입 금액이 급증하면서 흑자 규모 자체는 작년 같은 달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경상수지는 100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해 9월 103억 4천만 달러에서 2억 7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상품의 교역 결과로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는 94억 5천만 달러로 1년 전 121억 1천만 달러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수출이 14.5% 늘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수입 가격이 26.3%가 급증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영국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 등 40개 나라가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국, 인도 등 석탄 소비량이 큰 주요 국가들이 합의에 대거 불참해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을 비롯한 40여 개국이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BBC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폴란드, 베트남, 칠레 등 18개 나라는 석탄 발전 폐지 정책에 처음으로 참여했다고 영국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참여 국가들은 자국 안팎의 신규 석탄 발전소 투자를 즉시 중단하고 청정에너지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특히 석탄 발전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 선진국은 2030년대, 나머지 개발도상국은 2040년대 석탄 발전을 최종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A 190-strong coalition has today agreed to phase out coal power and end support for new coal power plants. I think we can say with confidence that coal is no longer king. 그러나 미국, 중국, 인도, 호주 등 석탄 소비량이 큰 주요 국가들이 이번 합의에 대거 불참한 것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단계적 석탄 발전 폐지 시점도 기후변화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너무 늦은 시기로 설정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등 20여 개국은 탄소 저감 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내년 말까지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기엔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는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사업이 모두 포함되지만 제한적으로 예외는 인정됩니다. 미국은 이 서약에는 참여했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스페인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북 제재 유지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도발을 삼가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4일 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제재 체제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선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확보하는 걸 제한하기 위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의무를 충족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달 말 대북 제재 일부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에 대해 재차 선을 그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주민 상당수가 수년째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현지 시각으로 4일 발간한 세계 식량과 농업 연감 2021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 전체 인구의 42.4%인 1,090만 명이 영양 부족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의 영양 부족 인구 비율은 전 세계 평균치인 8.9%나 아시아 평균치인 8.2%는 물론 아프리카 국가들의 평균치인 19.0%를 크게 웃돕니다. 아프리카 최빈국으로 꼽히는 르완다나 또 에티오피아도 북한보다 비율이 낮습니다. 네, 조금 전 2시부터 제1야당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고 곧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더 뉴스 2부 조금 일찍 시작해서 결과 바로 보여드리고요. 앞으로 표심 분석 그리고 대선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